안녕하세요. 벌써 4강째입니다. 여러분 수업 잘 듣고 계시죠? 열심히 들으면 좋겠습니다. 4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행복과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로 개념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다. 일단 우리가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마음이다. 그러면 건강이라는 것도 전에는 소극적으로 개념 정의를 했는데, 이 WHO에서, 건강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인간의 정신건강의 문제잖아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 생애 주기 속에서 과연 인간은 행복하는가? 그리고 또 더 좁게 얘기하면 나는 행복하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번. 예? 그게 이제 행복하다. 행복이 많으면, 정신이 건강하다. 행복을 많이 느낄수록 정신이 건강하겠죠. 어느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4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항상 이론과 기술과 적용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이라고 해서 정신건강 예방관리를 위한 모델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델에 대한 거니까 이론의 넓은 의미의 이론의 파트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과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거, 방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행복과 정신건강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다 해가지고, 임상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의 파트죠. 우리가 말하는 이론과 기술과 적용은 항상 삼박자가 맞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행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과 방법들, 행복과 정신건강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1교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행복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행복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도 평소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항상 얘기하죠. 행복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행복이 인간이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어, 행복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는 보편적 개념입니다. 굉장히 보편적 개념이고 예외도 있다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일반적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행복의 개념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철학적으로 또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영역들에서 그리고 학자마다 또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그 개념은 천차만별이겠죠. 굉장히 고대부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개념을 갖는 것은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겠죠.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용기에 이렇게 우리가 덜어내는 평밀의 개라고 해서 이 개념이 개가 평밀의 개고 염은 생각염이라 했죠. 그 덜어내는 거 그리고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채워진 무늬가 다르다 그랬죠. 행복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념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법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 10조를 보면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어요.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행복을 추구한다 해서 행복 추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은 우리가 기본권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데 그 헌법이 주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일종의 이익인데 그 기본권의 3대 기본권이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거죠. 자유권도 있고 평등권도 있다. 그래서 3대 기본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어, 행복은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의 없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요. 보편적 개념화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예의가 있다. 예의가 어떤 나 행복 안 해도 좋아. 이런 예의적인 인간이 있다면 그렇다면 대부분은 행복을 원하니까 일반적 개념이겠죠. 행복이.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이 정신건강론에서의 행복은 과연 어떤 이제 개념 정의를 해야 될 거냐? 우리는 이제 정신건강이란 임상, 심리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정신건강론에서는 어떻게 행복을 볼까? 이게 특히 심리학에서 유용해야 되겠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랬을 때 행복이 무엇이냐를 개념 정의를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임상 실험도 하고 나름대로 환자도 돌보고 클라이언트죠. 환자라는 개념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어떤 방식의 행복을 가지고 그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거냐. 그래서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보통 과거에 여러분 심리학은 실존주의 철학, 보통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를 했어요. 실존주의라는 게 우리 하나의 철학적 사조가 있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의 기초에서 근데 실존주의는 주로 이제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아는 존재다. 하이데거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신 앞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은 불안과 우울,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우울 이런 것들을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해서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그것을 받아온 게 이제 심리학인데 과거의 심리학은 대부분 거기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죠.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심리학을 이게 이제 용어법인데요. 여러 좋은 용어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부정심리학이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한다면 최근 이제 심리학계에서 여러분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새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소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시각이 다르죠. 이걸 뭐라 합니까?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었죠. 부정심리학이라는 패러다임 판에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부정심리학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죠. 거기에다 덧붙인 거죠. 긍정심리학 측면도 한번 고려해보자고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정심리학이 뭐냐? 주로 긍정심리학은 우리가 0을 기준으로 하면 부정심리학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0까지 이렇게 뭐랄까요? 그걸 치료해 준다 할까요? 그런 개념이라면 긍정심리학은 0에서까지 넘어서 더 이게 더 나은 플러스 방향으로 가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행복, 웰빙을 한국말로 하면 참살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질 그리고 레질리언스 이건 레질리언스라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빨리 그걸 극복을 하겠죠. 그걸 더 좋은 방향으로 일종의 회복을 하죠. 레질리언스 등 이런 개념들이 최근에 이제 등장하면서 계속 이쪽 측면을 연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심리학 그 방법론은 부정심리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부정심리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하면서도 인간의 문제라는 거 어떤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해서 그런 불일치 상태 이런 걸 뭐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결핍, 뭔가가 부족하다. 항상 인간은 결핍된 존재다. 이렇게 보고 또 더 나아가서 병리적인 것이죠. 뭐 병적 상태가 있다. 그것을 이제 질환이면 의사가 진단하면 질환이 되고
그 회복이 잘 안 되면 장애가 돼서 결국은 그 우리가 말하는 병리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필연적으로 인간은 살면 어렸을 때 태어난 저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돌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아프고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는데 주로 뭐 안 좋은 쪽은 계속 우리가 더 인식적으로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좋은 쪽은 빨리 잊어요. 보통 인식론을 보면 좋은 쪽은 빨리 잊고 안 좋은 것들은 계속 이게 뇌리에 남죠. 그리고 계속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부정심리학은 그 부분을 병리적인 것을 인간이 고통받는 존재다 이렇게 전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다. 뭐 여러 철학자들도 얘기했고 종교에서도 인간은 고다. 석가모니도 얘기했고 염세주의 철학자 소펜하워도 인간은 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통을 덜어내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전제를 해놓으니 그 고통 속에서 진단은 고통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진단하고, 거기에 이제 병리적인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질환이고, 장애고, 그래서 진단을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이니까 0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치료를 중시해야 합니다. 주로 인간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주니까 이 고통은 마이너스잖아요. 그것을 완화해주고 치료해서 정상 상태라는 게 영인 상태로 이렇게 도달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부정심리학에서는 이게 통찰케 해서 당신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해서 통찰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상 상태, 일명 영의 상태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영의 상태로 이렇게 도달하기까지가 목표로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진단과 치료 중심, 이걸 의학적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긍정심리학은 초점을 누구나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음과 양이 항상 있죠. 명암이 있다는 거죠. 삶이 어떤 것은 좋기만 하고 어떤 것은 나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 자체가 특히 인간의 삶은 좋고 나쁨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삶인데 왜 그 부정적인 것만 보느냐 그 말이죠. 인간은 강점도 있다는 거죠. 누구나 강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점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키워나가면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 말이죠. 왜? 이 행복은 우리가 말하는 좀 더 성장과 발전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번영할 잠재력이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인간을. 그래서 방법은 뭘까요? 행복이나 웰빙이라는 개념을 아까 얘기했죠. 개념 정의를 하는 거죠. 잘 사는 거, 그리고 행복하는 거, 이 부분을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개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행복이나 긍정이나 몰입이나 감사나 희망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개념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성장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아까 영의 상태를 넘어서 행복과 번영의 증진이다 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지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치료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이것은 꼭 병리 상태의 인간을 전제하지 않고 어떤 인간이란 인생을 삶은 인간이 더 나은 방법의 삶을 우리 인정하자. 그리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자. 이런 이제 심리학을 긍정 심리학이라 한다. 이건 뭘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부정 심리학이 잘못됐느냐? 이 부분에서 시각을 달리하자는 건데 부정 심리학적인 측면을 그러면 배제하겠다는 거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 심리학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긍정 심리학에서의 행복은 뭐냐? 여러분, 긍정 심리학에서의 행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도 끌어올 수 있어요. 그 근원을. 최근에 이제 긍정 심리학을 최근에 나온 거지만 아주 옛날에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뭐 대화법으로 해가지고 무지의 지, 그래서 무지를 깨달은 거 이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플라톤은 뭐라고 해 어떤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데아라고 해서 참 진리를 얻는 것에 이제 플라톤은 얘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좀 더 나아갔죠. 예, 어,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데모니아 이게 유데모니아라고도 있고요. 유다이모니아라고 있고 에우다이모니아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발음의 영역이니까 유데모니아라는 개념을 주장했어요. 여기서 이유는 좋은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다이몬은 정신을 얘기하죠. 좋은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신이란 게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좋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씨앗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하는 존재다.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가 좋은 정신이고 좋은 삶인데 가장 좋은 삶을 말하는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삶을 탁월함이라고 했어요. 이걸 아레테라고도 하는데요. 탁월함.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한마디를 한 게 탁월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존재다. 그 말이죠. 탁월함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덕이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했는데 동양에서 말하는 덕의 개념보다 약간 이게 이성적인 얘기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 따르는 행복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아예 정의했어요.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로는, 아니, 행복론은 상당히 이성에 따른 영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거길 추구하고 활동하는 것. 그게 이제 탁월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고등동물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왜 고등하느냐? 직립보행을 하고, 사고를 가지고 언어도 쓰고, 서로 소통을 하고, 사회와 문명을 만들고 사니까 고등동물인데, 그 고등의 의미가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지점이 결국은 인간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것이 의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 정도까지 얘기해서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 실현적 행복관이다. 자기 실현을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 더 나아지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탁월함을 위한 거죠. 그런데 해서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에 그 정신을 집중해서 그리고 노력을 해서 가장 탁월함이 되는 것, 가장 잘하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데모니아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기 실현적 행복과는 뭘까요? 그런 게 토대가 되었으니까 행복은 개인이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면 딱 한마디로 도덕적인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행복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삶, 그것이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 행복감, 나 행복해.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실현을 통해서 영혼의 삶을 영위하면서 갖게 되는 그것은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부산물이지 주관적 행복감이라는 순간적인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일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관적 행복감도 자기 실현적 행복감을 실현하다 보면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세계보건기구가 이게 이제 건강을 적극적으로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건강 개념을 얘기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극적 건강 개념을 갖는 게 또 자기 실현적 행복감일 수 있다, 행복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강의 개념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 자기 실현적 행복감은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웰빙 상태니까 도덕적인 삶이 곧 행복한 것이고 그게 건강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이다. 그렇게 맥락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 심리학에서 행복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있잖아요. 또 하나의 관점이 안락주의적 행복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안락하다 이랬을 때 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쾌락을 너무 중요시하지 않아?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락주의적 행복감도 그리스부터 이렇게 파생됐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긍정심리학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떤 행복에 대한 논의는 아주 고대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삶은, 그리고 인간의 삶의 패턴은 고대 그리스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지금 앞으로 살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죠. 역사라는 거.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반복성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다는 거죠. 에피쿠로스라는 이 유물론자예요. 에피쿠로스가. 근데 에피쿠로스라는 그리스의 학자가 안락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에피쿠로스의 안락주의에 뿌리가 들어 있죠. 안락주의적 행복가는. 근데 안락주의에 뿌리를 두는데 이분은 쾌락을 얘기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데 에피쿠로스가 안락주의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 오해에서 전달한 게 뭐냐면 아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금욕주의자야. 근데 그런 의미의 금욕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쾌락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동적 쾌락이 있고 정적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동적 쾌락에 빠져 있다. 인식론적으로. 인간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저 이상향으로 만들어 놓고 그 행복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동적 쾌락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이 해소되면 곧 행복한 것이지 고통 해소하며 가면서 행복이라는 목적을 찾아가는 동적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적 쾌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고픔은 바로 진수성찬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고픈데 3일간 굶었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밥 한 공기를 주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밥 한 공기를 허겁지겁 먹더라도 먹어야지 이게 행복하잖아요. 그게 고통이 해소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행복이지. 거기에 진수성찬이 안 나왔다 해가지고 저기 행복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다 보니까 아주 뭐 추상적인 거, 이상적인 거, 일반적이고 먼 곳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고, 아니 진수성찬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한 건 아닌데 인간은 진수성찬을 가지고 밥 한 공기하고 비교하고 있어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스러움을 해소시켜주면 그 행복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도 오늘날 뭐 많이 쓰는데 이것을 또 잘못 이렇게 많은 데다 쓰는 경우도 많은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에피쿠로스의 안락주의가 까르페 디엠은 어느 순간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지 저 멀리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여러 가지 일종의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서 이상적인 누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상적인 뭐 연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거길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지만 행복하지 않죠. 어떤 게 이상인지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행복하게 즐기는 걸 까르페 디엠인데 이 용어를 또 이상하게 외국에서 쓰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아타락시아라는 용어도 썼어요. 정신적 동요나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 그러려면 아타락시아까지 가려면 정적 쾌락의 일종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평정심이다 했을 때 멀리 어떤 목표를 향해 가면 평정심이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수성찬 아까 그런 예에서 밥 한 공기 정도면 충분할 때 만족감을 얻고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 이상한 우리가 어떤 왜곡이 빠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타락시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락주의적 행복관이 그런 이제 시각에서 행복은 그래서 주관적인 심리 상태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고통이 해소되면 행복하다 이런 개념이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거의 행복으로 보는 관점이죠.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행복하고 불행하죠.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가지고도 왜 진수성찬이 아니야? 나는 밥 한 공기로 부족해. 이렇게 욕망을 계속 확대하면 자기만 괴롭다는 거예요. 그 주관적 만족 상태라는 게, 어, 주관적 심리 상태라는 게 어떤 인식, 같은 것을 보고도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면 행복하다. 그런 것이고, 행복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로 체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안정이라고 지칭을 한다. 우리가 웰빙인데 주관적인 건데 그래서 인식하고 관련돼서 정적 쾌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때 인지적 요소는 우리가 자신이 설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인지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 정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너무 욕망을 크게 부풀어 놓으면 그 기준이 너무 크면 못 미치죠. 그럼 동적 쾌락에 빠지겠죠. 인지적 요소가 중요하고 또 정서적 요소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어 있죠. 정서라는 게. 그래서 자신의 정서 상태를 행복 정도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어떤 정서라는 개념도 우리가 어떤 행복감이라는 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매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소소한 것에 감사를 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너무 큰 목표를 세워놓고 기준이 높고 또 자기의 정서도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그렇다면 행복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 자신의 정서 상태에 따라 행복 정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그래서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삶의 만족도의 기준도 너무 높은 차원을 가지고 가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래서 안락주의적 행복관에 이제 그 에피쿠로스의 안락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잘 이해를 한다면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적 행복관, 안락주의적 행복관이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우리가 행복의 개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정심리학, 뭐 긍정심리학, 전통적 심리학 이렇게 강조를 우리가 했는데 부정심리학만을 이제 만약에 강조한다면 인간은 결핍적인 존재로만 계속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간은 주체고 주체는 결핍되어 있고 타자도 결핍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결핍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곤란하다는 거죠. 긍정심리학은 또 긍정심리학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부정적 경험 그리고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선택하면서도 선택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속의 인간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위험한 낙관주의로 흐를 수 있겠죠. 긍정심리학. 무조건 행복과 뭐 인간은 계속 성장할 수 있어. 그러면 아픈 것은 계속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 심리학을 추구하고 있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두 가지를 잘 적절히 조화하려는 통합적 접근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모델이라는 게 여러분 모델이라는 거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고 그 이상적인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중 경로 모델이라 해서 이것은 이제 치료와 긍정적 요인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죠. 이중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아까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서 좀 더 플러스로 가는 이걸 다 합쳐서 동시에 치료와 긍정적 요인을 같이 하는 것이죠. 부정과 긍정 정서의 상호작용. 이것도 고통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필요해요. 고통이라는 것도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못 느끼면 피하지 않잖아요. 불에 손을 넣었다가 빨리 빼는 이유도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니까 빨리 빼는 거죠. 고통은 성장이란 창의성, 사회성, 이 성장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호작용한다. 부정과 긍정 정서가 상호작용한다. 이런 입장이고 삶의 균형 이론도 매한가지입니다. 이것도 삶은 고통이나 즐거움 또 슬픔과 성취 이게 양극적 경험을 모두 하죠. 뭉뚱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뭉뚱그려진 존재고 삶도 뭉뚱그려져 있는 존재죠. 어떤 것이 명암이 있죠. 항상 밝은 것과 그림자가 있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삶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WHO에서 말하는 온전한 웰빙 상태라는 게 부정의 최소화, 부정 아예 최소화하고 긍정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단이 아니고 부정과 긍정의 균형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것. 그게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웰빙 상태, 아주 안녕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균형을 이루려고 해야지 어떤 극단화된 거, 뭐 그런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해야 할 건 실존주의 철학이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한 인본주의 심리학의 어떤 토대인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아주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남녀로 태어날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역에 누구의 부모를 갖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던져진 존재죠. 이 던져진 존재를 피투됐다, 이거 던져졌다, 그 말이죠. 피투됐어요,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죠. 현 존재죠, 우리가. 현 존재인 인간이 피투되고 현 존재인 인간이 우리는
생애 주기에서 쭉 태어나서 수정돼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음을 아는 존재예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아는 존재다. 그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는 삶의 과정을 상당히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겠죠. 죽음이 있으니까 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깊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존재다.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 인간은 노력의 의미가 있죠.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또 당장 소멸할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죠. 그래서 소멸할 수 있기에 순간이 소중하죠. 순간이. 먼 미래가 아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우리는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고 살죠.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삶 자체는 그냥 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당장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하이데거인데 우리가 그것을 본래적 실존으로서 우리가 산다고 그래요. 비본래적 실존이 아니고 본래적 실존이라는 게 인간은 죽음을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 플라톤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적 행복론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왜? 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은 이 피투된 현 존재는 이런 죽음이라는 것도 껴안죠. 불안, 고통도 끌어안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거 외에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부정심리학에서 그동안 해왔던 작업과 긍정심리학에서 우리가 해갈 문제하고 우리가 이제 그 부정과 긍정이라는 말들이 붙고 거기에 바라본 초점은 다르지만 역시 부정 심리학과 긍정 심리학이 유의미한 이 결합 상태에서 통합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 심리학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무 부정적인 것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긍정도 말을 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심리학이 긍정 심리학이 잘 되면 아예 예방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치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예방도 하고 또 또 같이 또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합적 심리학이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 부정심리학, 긍정심리학, 통합적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시간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